오늘은 유방암 치료하면서 생기는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방암 같은 여성암이 항암 치료 받을 때 머리가 100%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암 항암제 가장 큰 부작용이 탈모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암 3기 판정을 그때 받았는데 암이 지금 3기인데 뭐 머리카락 빠지는 게 대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항암 치료를 8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암을 진단받고 1차 항암을 한 이후에도 머리카락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머리 안 빠지네? 뭐 다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머리가 왜 안 빠지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늦게 빠지는 케이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제가 항암을 시작을 하기 전에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유방암 환우분들 몇 분과 카페에서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제 머리가 빠져 있어서 두건을 하고 계시거나 가발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진단을 받고 항암제를 아직 맞기 전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도 곧 머리가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빠지니까 약간의 안도감과 왜 안 빠지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2차 항암제를 맞고 나서 머리가 갑자기 우수수수 정말 많이 빠졌어요. 어지간하면 제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일단은 머리를 감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빠집니다. 머리를 막 이렇게 감다 보면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요. 헹궈야 되는데 머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헹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감는 게 진행이 아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머리 감고 말린 다음에 그냥 머리를 묶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짜 머리를 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안 밀고 계속 버티면 이게 두피가 아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막 빠지려고 하면서 두피를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머리를 대체 어디서 밀어야 되느냐. 이 고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일단은 일반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머리를 밀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머리를 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1인 미용실을 가자니 그 미용사분들도 좀 당황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머리를 뭐 밀 일은 없잖아요. 미용실에서.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방암 이야기 카페에 그 암 환우이시고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집과 거리가 또 멀어가지고 좀 꺼려지고 그래서 혼자 밀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바리깡이 집에 있거든요. 가끔씩 밀어주기 때문에. 근데 뒷머리는 또 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것도 포기하고 또 남편한테 밀어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좀 못 밀 것 같아서 그것도 생각을 안 했고요. 가족분들한테 부탁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막 머리를 밀어주면서 막 다 눌고 막 난리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찾다가 이제 유방암 환우들 카페에서 머리를 이제 밀어주는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에게 출장 쉐이빙을 부탁해서 머리를 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신문지를 이제 깐 다음에 이제 바리깡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정말 빠르게 밀어주셨거든요. 다 미는데 뭐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체감으로는. 근데 이제 다 밀면 바리깡으로 한번 민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아예 다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푸릇푸릇한데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그 수염 미는 그런 면도기로 또 미는 작업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하실 건지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는 그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샤프심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그 모임에서 그걸 잘못 밀다가 그 피부염, 모낭염 약간 이런 게 와서 고생했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분은 남기고 그냥 바리깡으로만 깨끗하게 밀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실 거면은 머리 민 다음에 주무실 때나 평소에 두건 꼭 쓰셔야 돼요. 왜냐면 아침에 그런 샤프심 같은 것들도 막 빠지거든요. 그래서 돌돌이로 늘 밀어주고 그 완전히 머리가 다 빠질 때까지 그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머리를 밀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화장실 가서 이제 제 거울을 봐야 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도 보긴 봐야 되니까 두건을 쓰고 있었어 가지고 두건을 벗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뭔가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구나. 나 머리 없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수성도 풍부하고 뭐 되게 많이 울고 막 그러는 F형 인간인데 왜 눈물이 안 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막 마음의 준비를 나름 계속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래서 대충 두건을 덮어 쓰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여름에 쉐이빙을 했는데 머리를 자주 안 감아도 돼서 그건 정말 편합니다. 장점이죠. 긴 머리가 감고 말리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냥 샤워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쓱쓱쓱 하면은 몇 초 만에 끝나서 그건 진짜 편해요. 그리고 나서 또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머리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탈모에 제 신경의 포커스가 맞춰지진 않아요. 물론 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항암을 한 상태라서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막 있을 때여가지고 머리에 신경을 쓸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가발도 안 맞췄어요. 통가발. 전체 가발을 많이 하시는데 뭐 박승철이라든지 뭐 기타 전문적으로 두상에 맞춰서 가발 임모로 자연스럽게 제작해주는 곳이 있고 가격이 되게 고가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은 훨씬 넘어요. 100 몇십만 원?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등하원 시간에만 외출하면 돼서 필수적인 거는 그냥 이 아랫부분만 머리카락이 있고 모자 쓰는 걸로 커버하기로 했어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좀 통가발은 비용도 아깝고 또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통가발을 맞출 거면 초반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통가발을 안 하는 거를 조금 후회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민머리로 지내는 시간 플러스 완전히 머리가 다 자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8월부터 항암을 했고 11월 말에 항암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6개월의 시간이 대충 흘렀고 머리가 이제 없었던 거에서 신생아처럼 새로 나고 있는데요. 머리가 자란 게 아직 이만큼밖에 안 돼요. 많이 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일상생활이 가능한 머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머리가 자라는 속도도 개인차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항암이 끝나고 초반 1, 2개월은 정말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유방암 카페에 머리 자라는 막 변화 사진이 올라오는 편인데 그거랑 비교하니까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자라고 머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3개월부터 저는 정말 눈에 띄게 머리가 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표적 치료 받으러 이제 병원 가서 당일 입원을 지금도 계속 하면서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제 옆에 분이 얼만큼 시간 지나면 그만큼 머리가 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개인차가 있구나. 그리고 결국 시간이 조금씩 해결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6개월 정도 만에 머리가 이 정도 자랐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1년이 되잖아요. 항암한 걸로부터. 근데 저는 처음에는 1년 되면은 그냥 가발 벗고 일반인처럼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모자로 버티고 있기는 한데 외출할 때 모자 쓰면 옷 입는데 제약이 많잖아요. 예쁘게 꾸미는 것도 어렵고 또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 가는 것도 조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처럼 외출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통가발이 없으셔도 되지만 외출을 나는 자주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계속 만날 거다라는 분은 통가발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실 거면 초반부터 그냥 빨리 하시는 게 뽕을 뽑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지금 캐사일라라는 표적 치료 후항암을 하고 있어서 머리 자라는 게 또 더딜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끝난 지금 짧은 머리가
되게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살만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모자 아이 쇼핑하고 모자랑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 날 때의 팁은 아시겠지만 단백질 많이 드시는 게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유 제조기에 검정 콩물 만들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머리가 조금 나기 시작할 때 두피에 뾰루지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랑 인터넷 찾아보고 좀 효과적인 거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 감을 때 두피 브러쉬 쓰는 거. 쿠팡에 검색해서 그냥 두피 브러쉬 제품 찾아보시면은 많은데, 그냥 실리콘으로 된 그거를 이제 두피를 간단히 마사지를 하고 2~3분 혹은 5분 정도 방치를 해줘요. 그 다음에 머리를 헹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드라이를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저는 머리가 짧으니까 그냥 드라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두피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헤드앤숄더 두피 샴푸 쓰고 두피 브러쉬 사용한 다음에 꼼꼼히 말리는 거, 이거를 병행하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머리 감는 것도 중요해요. 머리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사실 막 이틀에 한 번씩 감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피 뾰루지는 그 피지 분비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같이 이제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 다 힘내시고,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할게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